오늘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3월 3진날과 관련된 이야기, 이제 이게 방송될 때는 아마 3월 3진날과 관련돼서 시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주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3월 3진날이 뭐냐? 잘 모릅니다. 제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명절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땡명절, 1월 1일 홀수 땡명절,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의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보름 명절, 정월대보름, 그 다음에 6월 보름, 7월 보름, 8월 보름, 그리고 정월대보름하고 8월 보름만 대보름이라더라. 6월 보름, 유두, 7월 보름, 백중. 그거는 뭐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1월 보름, 벽사의 최고 명절, 그래서 정월대보름. 그 다음에 8월 보름, 풍요의 최고 명절. 그래서 8월 대보름. 아니, 뭐, 그건 그냥 쓰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홀수 땡 명절 중에서, 제일 큰 거 1월 1일이죠. 설. 압도적 강자잖아. 그리고 단오. 단오세입니다. 단오. 강릉 단오제, 세계문화유산, 무형유산, 강릉 단오제. 그리고 우리가 단오제 들어가니까 중국에서도 그 단오를 가지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용선제로, 단오제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선제로 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구런이 물에 빠져 죽은 날, 초나라 시인 구런이 물에 빠져 죽은 날 강릉 그 단오제. 그 중국에서는 단오의 기원이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뭐 단오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5월 5일이 중간에 있어서 1년의 중간이라고 보고 남쪽에 해당하고, 오는 남쪽이에요. 자축, 임묘, 진사, 오 이러면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자오선, 자는 북이고 오는 남이에요. 그래서 남쪽이 양기가 충만하다 그래서 양기가 가장 충만한 걸 기리는 그런 게 단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중국에 가면 북경 자금성 가보셨어요? 자금성 가보셨어요? 29만 5천 원일 때도 있었고. 아니야, 내가 그거 갔었어. 한겨울에. 왜 29만 5천 원인지 알지? 가보면 알지? 구경이 필요가 없어요. 눈에 잘 안 들어오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싼 게 싼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때 그 재밌었다. 그 곤명원가 가가지고 나랑 성혜 스님이랑 웅수 스님이랑 그때 갔었는데, 그 곤명원가 가가지고 야, 얼음 두껍게 얼었다. 그래 호수 위로 이렇게 걸어갔거든. 이렇게 찔찔찔 걸어갔어. 야, 추우니까 이제 손 딱 넣고 이제 더럽게 바람 불고 추워요. 거기 엄청 추워. 딱 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밑에서 빠지직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동작들 빠르던데 춥다고 찔찔거릴 때는 언제고 빠지직 소리 나니까, 야, 이거 바로 흩어지더라. 이런 게 인생이구나 싶지. 그래서 그 중국에 가면 자금성의 정문이 오문입니다. 오문, 남쪽문. 우리도 정문이 남쪽문이에요.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숭례문이 남문이잖아. 광화문이 경복궁의 남문이고. 맞잖아. 남쪽문이 제일 중요한 문이죠. 왜냐하면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남향을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쪽을 보고 그 양명한 기운을 받아서 정사를 잘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오에 대한 숭배, 남쪽에 대한 숭배 때문에 지금도 남양집이 나오는 거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사찰이나 집도 다 괜찮은 거 다 남양집인데, 실제로는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는 남양집을 건축을 하면 일조권 때문에 집이 잘려나간다. 차라리 북향집이 더 낫다. 그리고 남양집 자꾸 선호하면 햇빛 세가지고 졸고 있는데 자꾸 햇빛 들어오고, 그리고 가구나 옷 다 바래고, 진짜 태양빛은 무지하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지 무지하게 강한 거예요. 세상에 진짜 태양만큼 강한 게 있나 싶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7이든 뭐든 해놔도 다 바래. 태양하고 한번 몇 번만 싹 쓸리면 색 다 날아가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먹다가 이렇게 뭐 김치 국물 같은 게 뭐 짬뽕 국물 이런 거 튀면 최대한 빠는 데까지 빨고 그 다음에 햇빛에 구워버리잖아.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많이 날아갑니다. 아, 그죠? 햇빛 진짜 세. 햇빛 진짜 세.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게 태양 숭배랑 관련되고 양명한 기운을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양기, 좋은 양기. 그래서 단오가 우리나라도 명절이고 중국도 명절이고 다 그렇게 명절의 성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단오가 크고, 그 다음에 7월 7석도 크죠. 7월 7석도 커. 그래서 7월 7석 뭐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러브스토리지. 쩌리들의 러브스토리. 속히는 놈하고 배짜는 어떻게 보면 공장 이렇게 간의 수공업하고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슬픈 사연에, 그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중국의 4대 전설 중에 하나라니까, 견우직녀설화가. 양상백 추경대, 양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백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천녀유원 나왔던, 그거, 이렇게 4가지가 4대 전설이에요. 이 4가지가 4대 전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별주부전, 그런 거 있잖아요.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뭐, 병강세, 이런 것처럼. 병강세 진짜 있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했던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맹강녀도 있구나. 만리장성 사튼 맹강녀 설화도 있고. 중국에서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심청전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오 7월 7석이 그 정도 레벨이 되니까 사실은 그 견우직녀설화 라는 게 상당히 강력하죠. 그리고 9월 9일 날 중양절과 이 3월 삼진날이 생각보다 이 세 개에 비해서 떨어져. 1월 1일 5월 5일 단오, 7월 7일. 7월 7일은 원래 칠석 기도도 했었어요. 사찰에서. 지금은 이제 백중을 너무 땡겨 먹다 보니까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칠석 기도하고 칠석 회양할 때쯤 해서 백중 기도가 들어갔었거든. 그래서 백중은 천도제라 49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49제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고, 예전부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다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중,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중은 천도제를 7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도 49제를 한다라고 그러면 헛제사다. 헛제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꽝입니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수능 다음 날 가서 시험을 보면 빵점입니다. 그 날짜에 못 맞추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49제에서 49일은 날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잔재는 부득이하면 날짜를 바꿀 수도 있어. 요일 때문에. 평일에 걸렸는데, 내가 한 3번 정도 제를 하거나 5번 제를 하거나 7번 제를 하거나 하는데, 우리가 가족들이 지금 다 직장인도 많고 하니까 참석을 못 하겠어요. 주말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잔재는 바꿀 수 있지만 막재 49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삿날 못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삿날 어떻게 바꾸냐? 제사를 땡겨 먹을 수는 없잖아. 뭐 땡기는 건 가능하다던데, 야 그건 생일이고 제사는 땡길 수가 없어. 아니 맞잖아. 제삿날 땡기는 집 봤어요? 없어. 49일도 그날이 최종 심판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잘한 심판들은 좀 움직일 수 있지. 근데 최종 딱 날짜가 결정돼 버린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49일을 못 바꿔. 그리고 그거는 돌아가시고 나면 처음으로 49일 동안만 가능한 거고 그 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9일은 쌤삥 귀신만 가능한 겁니다. 묵은 귀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릴 때 49제는 신인상과 같은 거고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연기자나 가수라도 한 번 놓치면 끝이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있는 거다. 유재석이 연기대상을 연기대상이 아니고 그 연예대상을 많이 받았을 수는 있지만 신인상은 유재석이 아무리 날고 겨도 한 번이거나 못 받았으면 꽝입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맞잖아. 그래서 49제를 2번 할 수는 없습니다. 천도제는 100번 할 수도 있습니다. 49제는 유일하게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백중은 49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7석 끝나고 7석 때부터 입제를 해서 백중 때까지 간다거나 뭐 이런 정도를 해요. 그래서 7석 때는 보통 7자가 2개가 들어가니까 7이 그게 북두칠성 신앙과 관련이 돼. 그리고 북두칠성이 죽음의 신이에요. 사명신이라 그래서 죽음의 신이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 북두칠성에 새겨진 칠성판이라는 나무판이 있어. 그 위에 시신을 뉘입니다. 뉘입니다. 그리고 7번 묶어요. 사람을. 7숫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과 관련된 그러한 의례를 하는 거고 그래서 7월 7일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잘 봐달라고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나 좀 빨리 안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실타래, 국수 이런 걸 쓰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게 칠석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칠석 기도는 왜 없어졌는지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살기를 지금 바랄 일이 없지. 이미 오래 살지.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칠석날 실타래 갖다 올려놓으시는 분들. 아니면 국수 같은 거 올려놓으시는 분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잘 살고 오래 길게 가라고 그래서 생일날도 국수를 먹고 그 다음에 결혼식에도 국수 먹고 그래서 결혼식 언제 하냐가 국수 언제 먹냐라는 말로도 대체됐었어요. 기억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 국수 언제 먹냐? 뭐 이렇게 하면 결혼 언제 하냐? 라는 뜻으로도 됐었어요. 근데 그리고 예전에는 국수가 고급 음식이에요. 이유가 뭐냐? 밥은 흔한 거고 국수는 손이 많이 가잖아. 그래서 그게 특식이지. 그래서 절에서는 국수하면 스님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그걸 승소. 스님들이 웃는다. 씩 웃는다. 얘나 지금이나 좋은 거 주면 다 웃는 거야. 그래서 딱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7월 7일 날 사명신에게 죽음의 신에게 실타래나 국수를 올려놓고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게 칠석기도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입춘기도도 사실은 좀 많이 줄었고 죽었고 칠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칠석하는 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백중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정리하면 땡명절, 홀수 땡명절 중에서 땡명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월 1일이고 그 다음이 5월 5일 단오고 그 다음에 칠석이에요. 그리고 3월 삼진날하고 9월 9일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합급입니다. 합급. 그런데 이 3월 3일하고 9월 9일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9월 9일 날 제비가 가서 3월 3일 날 온대. 3월 3일은 양기가 본격적으로 북돋아지는 농사의 시작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다 풀리고 그러니까 입춘이라고 하는 게 봄이 확립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봄이 움직이고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춘에 농사 짓는 사람은 없거든. 야, 추워 죽겠는데 무슨 2월 4일 날 무슨 농사를 짓냐. 그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인 이제 삼진날 정도가 되면 3월 3일이면 양력으로 치면 한 4월 4월 한 중순, 초순 뭐 이렇게 한 달만 뒤로 당겨봐도 그렇잖아요. 4월 3일 정도면 식목일이네. 요즘 개념으로 치면 식목일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 오르고 한참 이렇게 시작될 때지. 그 양기, 돋아오는 양기를 받아서 농사를 이제 시작도 하고 한 해가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게 3월 삼진날입니다. 3월 삼진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 땡명절 중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비중이 크진 않아. 그래서 절에서 3월 삼진날 불공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왜 3월 삼진날을 좋아하나요? 아니 막 그렇게 불교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서 강력하면, 그러니까 불교적인 명절이 있고, 불교적인 명절은 뭐냐면 부처님과 관련된 4가지 명절. 그러니까는 부처님 탄생하신 4월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12월 8일 성도제일, 그 다음에 부처님 출가하신 2월 8일 출가제일, 그 다음에 2월 보름에 돌아가신 열반제일, 이런 게 불교 명절. 그 다음에 부처님과 관련되지 않았는데 동아시아에서 조산 청도랑 관련해서 명절이 된 게 우란분절. 이걸 4+1로 보거든요. 4+1. 그러니까 우란분절은 부처님 생애랑 관련된 건 아니야. 나머지 4개는 부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고, 이거는 동아시아의 조상숭배를 불교적으로 수용을 한 그러한 명절이야. 그래서 4+1인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거를, 불교의 특징은 전통을 완전히 이렇게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사막 종교와 달리 다 깔아뭉개지 않거든. 그래서 좋은 거면 나도 이렇게 숟가락을 얹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때도 우리가 절에서도 차례 지내잖아. 명절 합동 차례 뭐 이런 거 하잖아. 동지가 불교 겁니까? 하는 그 얘기해서 동지 불교 거 아니죠. 태양이 새로 시작되는 우리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고, 그래서 주자 가래나 이런 데서도, 그 다음에 세시풍속 이런 데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시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불교도 그럼 내 거 나도 하나 시켜줘 이러면서 동지불공. 7월 7석 불교 겁니까? 견우직녀 불교인인가? 걔네 합장주 타고 다니던가? 견우직녀 합장주 타고 다녀? 그래서 불교권 아니지만 또 그러면 중요한 거 나도 이렇게 단오는 조금 이렇게 한 발 걸쳤다가 뺐다가 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릉 단오제 출신이 범일국사잖아. 우리 불교 우리 사골산문에 어떻게 보면 조계종의 종조인데 그 어른이 그 강릉 단오제 우리 파견 나가 계시잖아. 그래서 불교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9월 9일, 그것도 우리 조금 할래? 이래가지고, 9월 9일은 양기가 치성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구가 주역에서는 구는 양을 가리키는 숫자고, 우리가 주역하면, 주역은 우리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주역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역의 기본은 알아요. 뭘 아냐면 태극, 음양. 이게 주역의 기본이야. 우리 태극기에서 보잖아. 빨간 놈, 파란 놈. 빨갛게 파랗게 볼 때도 있고 하얗게 까맣게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얗고 까만 게 더 많아요. 왜? 예전에는 채색보다는 먹이 쉽거든. 그러니까 까맣고 하얗고가 쉬워. 한쪽은 비워놓으면 되고 한쪽은 먹칠하면 되니까. 그래서 까맣고 하얗거나 빨갛고 파랗거나 대충 뭔 뜻인지 알잖아. 양, 그러니까 빛과 그늘. 그 다음에 그거를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얘기하면 불과 어둠. 불과 어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을 상징하는 거는 짝대기 하나 긴 거, 그 다음에 음을 상징하는 거는 짝대기 끊긴 거 2개. 태극기에서 우리가 봤잖아. 그렇게. 그리고 왜 하필 짝대기 하나하고 짝대기 2개냐? 잘 생각해봐. 말을 못하겠다. 여자 남자 뭐 그런 거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생각해. 그렇게 시작한다. 오래된 문화는 다 그런 거야. 오래된 거 다 그런 거야. 뭐 그렇게 유치합니까? 어쩌라고? 그게 옛날에 수천 년 전에 하던 건데, 그럼 거기서 무슨 뭐 첨단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빛과 어둠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진법 이런 거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래된 거야. 그런데 그게 소가 또 뒷걸음질에 쥐 밟는다고 놀랍게도 컴퓨터도 이진법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거야말로 첨단과 웃기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맞췄지. 우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짝대기, 남자 거 그 짝대기는 숫자로는 9를 쓰고 여자 거 짝대기는 6입니다. 숫자 6입니다. 그러니까 음은 홀짝수고 양은 홀수인 거야. 그리고 그 홀수 중에는 1을 쓰는 게 아니고 9를 써. 9를 써. 그래서 그게 가득 찼다. 가득 찼다. 그래서 갑오가 9잖아. 갑오가 9잖아. 갑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래서 그 갑 맞잖아. 아니 이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갑이지. 그래서 으뜸 첫째. 네, 첫째. 그다음에 갑오. 오가 아까 그 말오자예요. 좌오선 할 때 남쪽, 중앙. 그래서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도. 그래서 갑오가 으뜸이라는 뜻이고 서따판에서 갑오는 뭐냐? 9끝입니다. 9끝. 그거보다 위에는 땡입니다. 땡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따판에도 다 철학적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 이상은 왜 안 쳐줍니까? 안 쳐줘요. 안 쳐줘. 9가 최고예요. 9가 최고. 그래서 양수는 9를 취하고 극수를 취하고 음수는 중앙을 취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주역에 보면. 그래서 그거는 뭐 주역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주자 본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주자가 그 해설서를 썼거든. 그러면 뭐고 막 잔소리가 많아. 읽어보면 오만 잔소리 더럽게 산다. 그 영감쟁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9는 양의 극수이기 때문에 9가 겹치면 중양절이라고 합니다. 양이 거듭됐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양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 언제인지 모르는 그러한 귀신들의 합동천도제를 합니다. 중양절에 그렇게. 그리고 그날 양기가 이제 거의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 꼬꾸라진다는 뜻이에요. 야, 이게 물 최고다. 야, 이게 상투다, 상투. 주식으로 말하면 상투지, 상투. 이렇게. 지금 금값이 얼마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60만 원 뭐 뉴스에 계속 돌파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설레발을 치면서 무슨 뭐 70만 원, 100만 원도 간다더라.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집 팔아서 들어가 보든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들어가든가. 쉽지 않지. 왜? 꼭대기일 수도 있지. 그게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거든. 내가 안 들어가면 그 위로 더 가는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 꼬꾸라진다. 너 때문에 꼬꾸라지는 거야. 너가 전 세계 금값을 꼬꾸라뜨려. 기상이변도 일으키잖아. 재수 없는 사람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세차하면 비 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주술사지, 주술사. 세차 주술사. 그리고 스님들 중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풀옷 빳빳하게 이렇게 먹물 입혀서 입고 나가면 비 와가지고 다 말려서 들어와서 나중에 몸을 못 움직여요. 풀 먹여서 이렇게 감겨봐라. 광목 한번 감겨봐라. 몸에 척척척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몸 움직이기도 힘들어. 미이라같이 돼서 들어온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그것도 옷을 또 벗으면 거기에 먹물이 배겨가지고 살에 벗었는데 입은 것 같아. 그게 속담으로 남은 게 비 맞은 중이에요. 더럽게 궁시렁거리는 거지. 그게 비 맞은 중. 들어봤어요? 그게 그 뜻이에요. 제가 그 속담을 알고 있었지만 절에 들어온 뒤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
아, 절에서 비 맞은 중이구나. 근데 꼭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그걸 꼭 이렇게 막 마치 세차함에 비 오는 것처럼 막 해서 이렇게 막 각을 잡고 나가면 비가 와요. 아, 이렇게 신통한 스님들이 있어. 신통한 스님. 그래서 그런 스님들은 이렇게 가뭄이 들거나 하면 프로스를 해줘야 돼. 프로스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양기가 꼬꾸라진다는 거니까, 극수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한참 올라가다가도 내가 타면 꼬꾸라져. 주식도 그렇다. 내가 타면 꼬꾸라져. 코인도 내가 타면 꼬꾸라져.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사잖아. 이게 바이코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월 9일이 되면 꼬꾸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제비가 그때 강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추워지는 거지. 9월 9일이면 한 달 뒤쯤으로 이렇게 보면 10월 중순쯤에 해당하잖아요. 초중순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은 약간 이제 기상이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지만 찬바람 불 때지. 예전 같으면 송이도 끝나고 이제 살살 단풍 끝나고, 아니 맞잖아.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10월 말 11월 초도 갑니다. 단풍도 가고. 제가 이제 조금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만 추운 지역은 단풍이 안 예뻐요. 제가 오대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단풍이 안 예뻐. 왜? 침엽수 중심이거든. 화렵수 중심인 게 단풍이 이뻐요. 그러니까 내장산이나 이런 데는 남쪽이라서 화렵수 중심이거든. 그게 이제 단풍이 이쁘고, 그 대신에 겨울산이 볼품이 없어. 화렵수고 잎을 다 떨어뜨렸으니까. 침엽수 중심은 겨울에도 푸르거든. 그래서 그 겨울이 오히려 이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눈 쌓이고 이러면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되는 경우 있어요. 깨끗한 눈으로 쫙 덮이면 저는 그런 게 좋던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비들이 철수를 해서 강남으로 가는 거고, 강남 어디 가죠? 그 강남 갔던 제비들 요즘 안 돌아오죠. 왜 안 돌아오는지 알아? 강남에서 딴 사람 온다. 딴 사람이 와, 딴 사람이. 제비는 안 오고. 강남이 어디냐면 베트남 쪽이에요. 지금은 베트남 여성분들이 오지. 그래서 이미 다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가 올 필요가 없어. 그때 철수했던 제비들이 저걸로 오는 거예요. 3월 3일 날 돌아온다. 3월 3일 날 날이 이제 제대로 풀리기 시작해서 9월 9일 정도 되면 철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양명하고 따뜻한 기간. 그러니까 제비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동물을 통해서 기온을 알 수 있는 상징적 동물을, 우리 경칩도 그런 거잖아. 개구리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개구리의 상징성을 통해서 날이 풀렸다를 얘기하는 거고, 제비를 통해서 봄이 왔다, 봄이 간다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흥부전에서 뭐 돈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뭐 여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근데 그 쌀은 알랑입니다. 알랑입니다. 그래서 그 쌀은 조금 떨어진다. 베트남 쌀입니다. 베트남 쌀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 잘 가봐. 또 알아. 그 박씨, 좋은 박씨 아직 남아 있는지. 근데 뭐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베트남을 되게 좋아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나라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 베트남, 칠레예요. 해안선을 포를 떴어. 그래서 바다 자원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저는 베트남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베트남 가서 그냥 아예 눌러 있어라. 근데 베트남이 공산주의국가라 땅을 못 사요.
아마 땅 사면 거기 괜찮을 거야. 그런데 좀 그렇지 뭐 우리가 거기 가서 근데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관절병 있고 이러신 분들은 그런 기후대로 가면 관절 없어집니다. 관절 통증이 없어집니다. 물론 뭐 관절 통증은 없는데 답답해 죽겠지. 그리고 저는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 자세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베트남은 미국을 이겼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전에도 그 얘기 들었는데 중국 어선이 베트남 영해도 침범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서해도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안내방송이나 하고 마는 거고 베트남은 총 쏩니다. 총 쏩니다. 그래서 베트남한테는 못 갑니다. 우리보다 사실 베트남이 국력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는 약간 또라이입니다. 그냥 쏴버립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걔네는 미국을 이겼다는 자신감이 있어.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긴 것 같지는 않은데 딱히 그렇게 두드려 맞은 게 이겼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걔네는 이겼다고 생각해. 근데 한 번만 머리를 돌리면 한국 사회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을 이긴 전쟁이라고 그게 이긴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겼대. 이기긴 이겼지. 일본이 철수했으니까. 근데 그게 이긴 건가?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긴 전쟁이래. 7년 전쟁. 그렇게 해서 저는 베트남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을 끝까지 단합돼서 버텼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전 역사를 걸쳐서 처음으로 패한 전쟁일걸. 미국이 만들어지고 한 번도 없어요. 영국 이겨서 독립했고 생각을 해봐. 없어. 진 적이 없어. 뭐 걸프전 때. 예. 그리고 이제 발목 묶여가지고 개고생했던 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올 때 약간 고생을 하긴 했는데 베트남은 밀린 겁니다. 아무리 폭탄을 쏟아붓고 별짓을 그러니까 그 정신이 위대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그만큼 버티고 죽어도 단합한다는 거는 뭐 공산주의를 예찬하는 건 아니고 그들 민족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 강국을 상대로 그만큼 버틸 수 있었을까?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었어. 언제? 몽고 때. 그래서 우리가 부마국이었고 자치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국들이 전부 몽고에 무너졌어요. 우리 끝까지 버텼어요. 진짜. 그리고 몽고가 결국 너네는 그만해도 되겠다. 라고 한 거야. 야, 너네는 됐다. 높게 평가를 해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몽고에 점령당한 게 아니다. 간섭만 받았다. 그래서 원간섭기다. 일제 강점기는 강점 뺏긴 거예요.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주권이 없는 거고 원간섭기는 주권은 있는 거예요. 약해서 그렇지. 그거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식민지가 됐냐고 바람 앞에 등 뿌리지만 살았냐고 야 그거 한 끗 차이인데 무지하게 큰 차이예요. 특히 몽고를 상대로. 지금 미국보다 그때 몽고가 더 세다. 아니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저력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단합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식이 안에서 잘 단결해야 돼. 그러고 보면 베트남은 그걸 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자부심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당당한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중국보다도 훨씬 못 살아. 걔네 한 3천, 4천 정도 될 거야. 그런데도 자부심은 굉장히 있고 그리고 걔네가 유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근면성실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셔서 결혼할 때 완전 문화권이 다른 쪽 스탄 들어가는 쪽에서 오신 분들 이제 백인들 계열에서 좀 이쁘고 이런 분들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연변이나 이런 쪽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은 거. 베트남 쪽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견디고 잘 살아. 그리고 그 개척 정신, 그 다음에 견디는 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죠.
그게 유교문화권 사람들이 근면성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랬다. 미안한 얘긴데 남자들은 조선 말에 보면 대부분 논팽이들이었고 여자들이 다 일해서 먹여 살랐어. 아니 진짜라니까. 무직이었습니다. 조선 말에 남사들 제한제국 시대 이런 때 있잖아요. 무직이었어요. 다 여자들이 다 생계를 해갖고 먹여 살렸어. 개고생하면서. 그리고 그런 식의 문화가 아직도 베트남에 있어서 그 여성분들이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 왜? 어떤 의미에서 그건 슬프고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 그런데 그래서 그 베트남에 가서 제비가 박씨 물어오고 다리 치료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3월 삼진날 돌아온 제비 그때 가는 거고 지금 저는 요즘은 제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중고등학교 때 제비가 그냥 서울에서도 계속 날아다녔어요. 걔는 어디 살았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날아다녔고 그래서 학교 가다가 이렇게 손 내밀어서 제비 잡은 애들도 있고 그랬었다니까. 이 얘기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히는 거야.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강남 가서 안 오죠. 안 오는 이유는 베트남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비 대신에 다른 분들이 오니까 지분이 다 차서 이제 뭐 별로 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오늘 삼진날과 관련된 이야기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화엄경, 법화경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